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스산하고 정말 공기가 찼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이네어는 지난 시간에 다 읽어드렸고 제가 주중에 하나 깜짝으로 올려드렸던 영상 잘 들으셨죠? 네, 해리포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해리포터는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기찻길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가 계속해서 연재해드리고 있었다가 잠깐 멈췄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중간 너머까지 읽고 나서 잠깐 멈추고 다른 책을 읽어드렸을 때 구독자분께서 계속 끝까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이네어 다 읽어드리고 나서 읽어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찻길의 아이들 이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제 영상에 있는 다른 좀 조회수가 높게 나왔던 그런 책들보다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이 책 처음 읽어요. 지금 읽는 부분 어떤 내용일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흥미를 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기는 한데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처음 읽는 책이어서 사실 재미있다, 결말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아이들, 남매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러시아의 역사와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사건들이 버무려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기찻길의 아이들 읽어드렸던 그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기찻길의 아이들 전편을 다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퍽스 아저씨를 위해서 선물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모았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유모차, 저 집에서는 여러 가지 꽃들,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제 드디어 퍽스 씨네 집으로 가서 그 모은 선물들을 드리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매우 아담했다. 창틀에 있는 꽃병에는 들꽃, 커다란 데이지, 붉은색 수영, 꽃처럼 생긴 솜털이 보송한 잎사귀들이 꽂혀 있었다. 아이들이 물을 튀기는 소리가 세탁실에서 새어나왔다. 목욕을 하고 있던 사내아이가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엄마는 옷 갈아입고 있어. 곧 내려갈게. 깨끗하게 청소한 좁은 계단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기다렸다. 이내 계단이 삐걱대는 소리가 나더니 퍽스 부인이 원피스 단추를 채우며 내려왔다. 머리는 부드럽고 팽팽하게 뒤로 빗어넘겼고 비누로 세수한 얼굴은 촉촉하게 빛났다. 퍽스 부인이 보비에게 말했다. 옷 갈아입느라 좀 늦었어. 남편이 웬일로 자기 생일 얘기를 하길래 청소를 좀 했거든. 어쩌다 생일 생각을 했는지 몰라. 아이들 생일이야 물론 챙겨주지만 나랑 남편은 생일 같은 걸 챙길 나이가 아니잖니. 피터가 말했다. 얼마 전에 오늘이 퍽스 아저씨 생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유모차에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보여주자 퍽스 부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선물을 모두 풀자 부인은 나무 의자에 풀썩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겁이 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말했다. 제발 울지 마세요. 피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그러세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퍽스 부인은 흐느껴 울기만 했다. 퍽스 아저씨의 아이들은 덧없이 뽀얗게 반짝이는 얼굴로 세탁실 문 앞에 서서 낯선 손님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피터가 다시 물었다. 마음에 안 드세요? 그 사이 보비와 필리스는 퍽스 부인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부인은 울음을 터뜨릴 때처럼
갑자기 울음을 그쳤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괜찮아. 마음에 안 드냐고? 남편은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생일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어렸을 때 곡물상을 하던 삼촌이랑 살 때도 그랬지. 삼촌은 나중에 파산하고 말았어.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겠니? 그 뒤로 퍽스 부인은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 옮겨 적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부인의 칭찬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귀와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다. 아이들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피터가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기쁘시다니 저희도 좋아요. 하지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부끄러워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퍽스 아저씨도 좋아하실지 보고 싶은데 계속 이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퍽스 부인이 밝게 웃었다. 지금부터는 한마디도 안 할게. 그렇다고 생각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만약 번빵 놓을 접시 좀 주시겠어요? 보비가 느닷없이 부탁했다. 그러자 퍽스 부인이 서둘러 상을 차렸다. 번빵과 꿀과 구스베리가 접시에 놓였다. 장미는 유리로 된 잼병 2개에 나눠 꽂았다. 퍽스 부인은 생일상을 보더니 왕자의 식탁 같다고 말했다. 생각해봐. 난 고작 아침 일찍 집안의 말끔히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들꽃 몇 송이를 따오라고 한 게 다인데. 지난 토요일에 그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담배를 사서 챙겨둔 건 말고는 다른 생각은 못했는데. 세상에, 그이가 일찍 들어왔네? 퍽스가 작은 현관문의 빗장을 열고 있었다. 보비가 속삭였다. 저희는 뒤쪽 부엌에 숨을 테니까 아주머니가 아저씨께 말씀드리세요. 먼저 담배부터 드리세요. 아주머니가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마치면 저희가 나타나서 생일 축하해요 하고 소리칠게요. 계획은 멋졌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했다. 보비와 피터와 필리스는 어안이 벙벙한 퍽스의 아이들을 밀치고 세탁실로 급하게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미처 세탁실 문에 닿지 못해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뜻하지 않게 다 듣게 되었다. 세탁실은 퍽스네 아이들과 새 굴뚝집 3남매, 세탁실에 있는 가구와 탈수기와 보일러 등으로 꽉 찼다. 여보 나왔어. 퍽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이 멋진데? 당신 생일상이에요. 웬일로 생일을 기억하길래 지난 토요일에 당신이 좋아하는 담배를 사놨어요. 고마워라, 우리 마누라. 퍽스가 부인에게 입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 유모차는 뭐야? 이 꾸러미들은 또 뭐고? 이 달달한 간식들은 다 어디서 난 거지? 아이들은 퍽스 부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바로 그때 보비가 흠칫 놀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보비가 동생들에게 속삭였다. 이런, 어쩌면 좋지? 누가 보냈는지 선물에 이름표 붙이는 걸 깜빡했어. 아저씨가 저 많은 걸 우리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자선가라도 되는 것처럼 군다고 불쾌하실지도 몰라. 피터가 말했다. 쉿! 그때 퍽스의 화난 목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상관없어. 난 못 참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솔직히 말하는 거야. 이러면 그 애들한테 화내게 되는 거예요. 새 굴뚝집 아이들은 당신 친구잖아요. 퍽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상관없어. 설사 하늘의 천사가 한 일이라고 해도 참을 수 없어.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잘 살아왔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한테 이런 동정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가엾은 퍽스 부인이 말했다. 제발 버트,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아이들이 세탁실에서 당신 말을 다 듣고 있다고요. 퍽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럼 한마디 해야겠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해야겠어. 벅스는 성큼성큼 걸어서 2걸음 만에 세탁실 문고리를 잡고 확 열어 젖혔다. 문 뒤에는 아이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이리 나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너희한테 궁핍하다고 투덜댄 적 있니? 너희들이 이런 동정을 베풀 정도로? 저희는 아저씨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피터가 말했다.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뜻으로 그랬는지보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 문제야. 보비가 울먹였다. 그러지 마세요. 보비는 필리스보다 용감하게, 피터보다 잘 설명하려고 애썼다. 아저씨가 좋아하실 줄로만 알았어요. 저희는 생일날마다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 가족끼리는 그렇지. 이건 경우가 다르잖니. 그렇지 않아요. 가족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집에서 살 때는 하인들도 저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고 하인들 생일이면 저희가 선물을 줬어요. 얼마 전 제 생일 때 엄마는 미나리아 제비꽃처럼 생긴 브로치를 주셨고 비니 부인은 예쁜 유리꽃병 2개를 주셨죠. 그렇지만 비니 부인이 저한테 동정을 베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도 여기 유리꽃병 2개만 있었다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다. 이 많은 선물 더미들을 봐라. 난 받을 수 없다. 절대 안 돼. 피터가 말했다. 다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름표 붙이는 걸 깜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필리스가 말했다. 우리요. 벅스는 팔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나중에 보비의 표현에 따르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닌 거냐? 정말 대단한 망신을 주었구나. 이제 쇼가 끝났으니 물건들을 원래 주인들한테 다 돌려줘라. 내가 사람들한테 폐를 많이 끼쳤구나. 물론 너희가 좋은 뜻으로 그랬다는 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 가족을 동정하고 있다면 더 이상 너희들과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다. 벅스는 의자를 돌려 아이들을 등졌다. 의자 다리가 벽돌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보비가 불쑥 말을 꺼냈다. 여기 좀 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벅스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할 말 없다.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보비가 간곡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원하면 돌아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싫으면 저희랑 친구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필리스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저희는 언제나 아저씨 친구로 남을 거예요. 아무리 쌀쌀맞게 대하셔도요. 피터가 사납게 말했다. 조용히 해. 보비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가기 전에 선물에 붙이려던 이름표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름표 따윈 보고 싶지 않다. 기차역에서 수화물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희들은 내가 버는 돈과 집사람이 빨래에 버는 돈이 모자라 우리가 빚이라도 지고 산다고 생각하냐? 이웃들에게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피터가 말했다. 웃음거리라고요? 아저씨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필리스가 징징대며 말했다. 아저씨는 성질이 정말 급하시네요. 전에도 우리가 러시아 신사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오해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비 언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벅스가 못마땅하듯 말했다. 그럼 해봐라. 그러죠. 보비는 종이로 가득 찬 주머니를 참담한 마음으로 뒤적였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말했다. 선물을 준 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선물을 주면서 한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엄마가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엄마가 한 말도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보비는 종이에 적힌 글을 곧바로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침을 한두 번 삼킨 뒤에야 간신히 시작했다. 퍽스 부인은 남편이 세탁실 문을 열어젖힌 순간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부인이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애쓸 거 없어. 남편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는 걸 알아. 이제 읽어도 될까요? 보비는 종이들을 정리하면서 종이 위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것부터 읽을게요. 퍽스 부인의 아이들에게 줄 작은 옷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리스가 자라서 못 입는 옷들을 찾아봐야겠구나. 퍽스 씨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희들한테 잘해주신 분이니 엄마도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 우리도 가난해서 많이 하진 못하지만이라고요. 보비가 말을 잠시 멈췄다. 그래, 너희 어머니는 타고난 숙녀이시니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아이 옷인지 뭔지는 받으마. 보비가 말했다. 다음으로 유모차, 구스베리, 쿠션은 우체국의 랜선 부인이 주셨어요. 랜선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퍽스 씨의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유모차는 내 딸 에이미의 첫 아기 건데 아기가 6달밖에 살지 못하는 바람에 써보지도 못했지. 퍽스 부인에게 그 유모차를 주고 싶구나. 사내 아기가 덩치가 크니 도움이 될 거야. 진작 주고 싶었는데 퍽스 부인이 받을지 잘 모르겠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퍽스 부인이 말했다. 유모차는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란 말 하지 마요. 퍽스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야. 보비가 말을 이어갔다. 사분요, 대장간 제임스 씨가 아저씨를 위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임스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종이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퍽스 씨에게 이런 하찮은 사비나마 선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해주렴. 제임스 아저씨는 말굽을 만들다 보니 가죽 구두에 대해서도 잘 안돼요. 나중에 자기 아이들과 아저씨네 아이들한테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퍽스가 말했다. 제임스는 아주 좋은 친구지. 보비의 말이 빨라졌다. 꿀이랑 구두끈은 구두수선공 아저씨가 주셨어요. 빚지지 않고 소신껏 사는 퍽스 아저씨 같은 분을 존경하신댔어요. 푸죽간 아저씨도 같은 말을 하셨고요. 도로변 오두막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젊었을 때 자기네 정원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래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선물을 주신 분들은 모두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누구도 동정이니 뭐니 그런 불쾌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노신사 할아버지는 피터에게 1파운드짜리 금화를 주면서 아저씨가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랬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이 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렇게 슬픈 날은 처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언젠가는 저희를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보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 나가려 했다. 퍽스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잠깐, 너희들을 실망시켰던 말들을 모두 취소하마. 여보, 부엌불에 주전자 좀 올려. 피터가 말했다. 선물들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모두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무척 실망할 거예요. 선물들 때문에 언짢은 건 아니야.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야. 훌륭한 선물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야. 그런 마음은 고맙게 받을 가치가 있지. 그렇지, 여보?
당연히 그렇고 말고요. 이런 말을 해선 안 됐지만 당신은 별것도 아닌 일로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부린 거라고요. 퍽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아니지. 남자가 되어가지고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누가 그를 존중해주겠어. 보비가 말했다. 하지만 모두들 아저씨를 존경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리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나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다 같이 차 마실 거지? 잠시 뒤 피터는 흥겨운 생일상 앞에서 퍽스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물론 술잔 대신 찻잔을 들고서. 퍽스도 찻잔을 들고 우리 우정의 나무가 영원히 푸르기를 이라고 말하며 건배를 들었다. 다들 퍽스에게서 그런 시적인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정말 행복한 챕터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발끈했던 이 가장 퍽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동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퍽스 씨의 가정의 어떤 불우한 사정, 어려운 사정을 말해서 이런 선물들을 모아온 건가 하고 의심할 수도, 그래서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퍽스 씨가 화를 가라앉히고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을 했다면 이렇게 보비가 흐느껴 울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사람들이 퍽스 아저씨를,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었는지, 그런 선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동, 그 부인의 말처럼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벌이지 않고 서로 그냥 편안한 찻자리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님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이지만 그 이론이 분명 우리 삶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점점점 넓히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들도,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갈 때도. 그래서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취할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넓혀가면 바로바로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후회하는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10장 비극적인 비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들리시죠? 이렇게 얼음이 달랑달랑 하는 이 소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얼죽아인데요. 정말 이 추울 때도 항상 오로지 아이스만 마십니다. 네. 아직은 젊은가 봐요. 네. 가끔 제가 좀 나이 있으신 그런 집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좀 커피 마시러 카페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집사님들이 아유 아직 어리네 이런 말씀 하세요. 네. 그분들은 그래도 어지간하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 드시더라고요. 아직은 얼주가 하고 싶습니다. 네. 비극적인 비밀,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요?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던 책이어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새 굴뚝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다.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등등. 엄마는 아이들의 질문에 늘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아빠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보비는 처음부터 무슨 이상하고 슬픈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런 질문들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다고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동생들도 점점 보비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루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단 10분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보비는 위층에 있는 방으로 차를 가지고 올라갔다. 아이들이 엄마의 작업실이라고 부르는 그 휑하고 큰 방에 가구라고는 글을 쓰는 책상과 의자, 바닥에 깔린 양탄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창틀과 벽난로 턱에는 언제나 꽃이 꽂힌 커다란 꽃병들이 놓여 있었다. 보비가 말했다. 엄마, 식기 전에 차 드세요. 엄마는 책상에 가득 흩어져 있는 종이들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 엄마의 글씨는 인쇄된 것처럼 깨끗하고 그보다 훨씬 예뻤다. 엄마는 마치 머리를 한 움큼 뽑으려는 듯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찔러 넣고 움켜쥐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머리가 아프세요? 아니, 그래, 심하지는 않아. 보비, 네 생각에는 피터와 필이 아빠를 잊은 것 같니? 보비가 정색하며 말했다.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요즘 아빠 얘기를 통 안 하는 것 같아서. 보비는 겸연쩍은 듯 한 다리씩 번갈아 딛고 섰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주 얘기해요. 엄마한테는 안 하잖아. 왜지? 저는 엄마가... 보비는 말을 멈추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보비, 이리 와. 보비가 다시 엄마 곁으로 왔다. 엄마는 보비를 안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보비의 어깨에 기댔다. 보비, 아가, 엄마한테 얘기해봐. 보비가 우물쭈물했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아빠가 같이 안 계셔서 엄마가 슬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얘기를 꺼내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럼 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말은 안 해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엄마는 여전히 보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보비, 엄마가 얘기해 줄게.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된 거 말고도. 아빠 엄마는 너무나도 슬픈 일을 겪었단다. 너무 끔찍해.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처음에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괴로웠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빠를 잊는다면 훨씬 슬플 거야.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겠지. 너무나도 슬픈 일이 뭔지 절대로 묻지 않을게요.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래,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그 슬픈 일은 다 끝날 거야. 제가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가, 네가 엄마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랑 네 동생들이 없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니?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모르는 줄 아니? 예전처럼 싸우지도 않잖아.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 신경 써주는 작은 일들도 다 알고 있어. 꽃도 가져다 주고 엄마 신발도 닦아놓고 엄마가 하기도 전에 어느새 잠자리를 펴놓고. 보비는 엄마가 그런 일들을 눈치채고 있는지 가끔씩 궁금했다.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엄마가 보비를 꽉 안으면서 말했다. 엄마는 다시 일해야겠다. 그만 가버려. 동생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날 저녁
엄마는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대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한 동네에 살았을 때 즐겨하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의 오빠들이 모두 소년이었을 때 함께했던 모험담도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서 아이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가 침실에 촛불을 켤 때 필리스가 물었다. 에드워드 외삼촌은 어려서 돌아가셨죠? 응, 살아있었다면 너희들이 무척 좋아했을 텐데. 아주 용감하고 모험심이 많았거든. 늘 짓궂은 장난을 쳤는데도 모든 사람들과 친했단다. 레지 삼촌은 물론 실론에 계시지. 아빠도 지금은 멀리 떠나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면 참 좋아하실 텐데. 그렇지? 필리스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드워드 외삼촌은 아니에요. 외삼촌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느님이 외삼촌을 데려갔다고 해서 외삼촌이 우리와 어린 시절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잊었다면 엄마가 더 잊었지. 외삼촌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외삼촌은 잠시 우리랑 떨어져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피터가 물었다. 레지 외삼촌이랑 아빠도요? 그럼 모두 곧 만날 수 있어. 잘 자라 얘들아.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보비는 여느 때보다 엄마를 꽉 껴안았다. 그러고는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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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비는 엄마가 말한 너무나도 슬픈 일이 뭔지 궁금해지면 일부러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생각처럼 늘 잘 되지는 않았다. 아빠는 에드워드 외삼촌처럼 돌아가신 건 아닐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아프신 것도 아닐 거야. 그랬다면 엄마가 함께 계셨을 테지. 가난은 슬픈 일이 아니었다. 보비는 엄마가 말한 슬픈 일이 돈보다는 마음에 관련된 문제라고 느꼈다. 그 슬픈 일이 뭔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예전처럼 많이 싸우지 않는 걸 엄마가 눈치채셨다니 기쁘다. 계속 그래야지.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피터가 초특급 싸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새 굴뚝집에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부터 아이들은 엄마에게 각자의 정원을 가지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래서 엄마는 복숭아 나무들 아래의 남쪽 경계선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심도록 했다. 필리스는 자기 정원에 목서초, 한년화, 버지니아 스톡을 심었다. 씨에서 싹이 올라왔다. 잡초처럼 보이긴 했지만 필리스는 언젠가 예쁜 꽃을 피우리라고 믿었다. 필리스의 믿음에 버지니아 스톡이 가장 먼저 답해주었다. 필리스는 느긋하게 말하곤 했다. 잘못해서 꽃을 뽑을까봐 잡초도 안 뽑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정원이 생겼네. 별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터는 당근, 양파, 순무 같은 채소 씨를 뿌렸다. 다리 건너편에 있는 나무와 회반죽으로 지은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멋진 집에 사는 농부가 피터에게 씨를 주었다. 칠면조와 뿔닭을 키우는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피터의 채소들은 전혀 잘 자라지 못했다. 장난감 병사들을 위한 운하를 파거나 요새와 둑을 만드는데 정원 흙을 쓰다 보니 채소 씨들이 묻힐 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피터의 전쟁놀이와 물기를 내는 놀이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었다. 보비는 자기 정원에 장미를 심었다. 그러나 새로 나던 작은 잎들은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5월에 다른 정원에서 장미를 가져와 심었는데 장미를 옮겨 심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어느 날 퍽스가 보비의 정원을 보고 장미가 다 죽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보비는 장미들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망 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겠군. 당장 판에서 태워버려. 우리 정원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이거 누가 말한 거지? 잠깐만요. 옆집에 사는 농부 아저씨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칠면조와 뿔닭을 키운다는 그 농부 피터의 대사인 것 같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겠군. 당장 판에서 태워버려라. 우리 정원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펜지, 스톡, 배랭이, 물망초를 줄게. 정원 흙을 잘 골라놓으면 내일 가져다 주마. 다음 날 보비는 일을 시작했다. 엄마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고 칭찬해준 바로 그날이었다. 보비는 죽은 장미들을 뽑아서 정원 한 구석 나뭇가지 더미 위에 쌓아놓았다. 가이 포크스의 날에 불을 피우는 데 쓸 나뭇가지들이었다. 한편 피터는 요새를 비롯해 흙으로 만든 작품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차 터널, 절벽, 둑, 운하, 수로, 다리 등을 새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갈퀴를 가져와 흙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 보비는 마지막 장미를 갖다 버리고 자기 정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터가 갈퀴를 들고 열심히 흙을 고르고 있었다. 보비가 말했다. 내가 쓰던 갈퀴야. 그래? 지금은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쓰고 있었어.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말다툼이 몇 마디 오간 끝에 피터가 말했다. 누나는 늘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나게 굴더라. 보비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갈퀴 손잡이를 잡고 씩씩댔다. 내가 먼저 갈퀴를 맡았어, 필리스. 오늘 아침에 언니가 이거 쓴다고 너한테 말했지. 그렇지? 필리스는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말려들고 말았다. 보비가 필리스를 다그쳤다. 기억나면 난다고 말해. 피터가 말했다. 기억나지 않으면서도 누나 좋으라고 기억난다고 하겠지. 어린애처럼 징징대는 여자 형제 말고 남동생이나 형이 있으면 좋을 텐데. 피터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꺼내는 말이었다. 보비는 그 말에 을에 이렇게 대꾸했다. 하느님은 왜 사내 아이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